그 전 세계에서 빨려 들어가는 돈이 문제는 전 세계 골고루 빨려 들어가지 않고 몇 나라에서 먼저 빨려 들어갈 겁니다. 돈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정책을 담당하게 된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이 두 분의 호흡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제롬 파월 지금 연준 의장이 이사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옐렌이 4년 한 다음에 트럼프가 다시 임명하진 않고 제롬 파월을 임명했는데요.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인사로만 보면 사실 연임이 안 되고 다음에 온 사람이지만 그 전에 제롬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굉장히 타협 교섭을 잘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장이 되셨는데 의장이 되신 다음에도 뭐 의장 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옐렌 퇴임식 때 했던 이야기다 그런 거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제롬 파월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버난케와 옐렌을 이어가는 정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올 8월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난케와 옐렌이 했던 걸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옐렌 재무부 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 간의 소위 케미 그거는 뭐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계에서는요 매년 8월 말에 그 잭슨 홀이라는 와이오밍에 있는 그 리조트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그 잭슨 홀이라는 데서 큰 컨퍼런스가 매년 열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연준 의장 혹은 부의장이 가서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큰 연설이고요. 버난케 총재도 의장도 거기서 굉장히 많은 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거기서 발표를 하면서 연준이 이제 두 가지 책무가 있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책무를 자기들이 설명을 하면서 한 2장짜리 종이 설명서로 거기서 지금까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은 항상 인플레이션과 고용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고용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A and B랑 B and A가 수학적으로는 같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데 그렇죠.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우리가 가장 적절한 고용이 있고 그것보다 더 높거나 더 낮거나 하면 좀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과열도 싫고 너무 축소도 싫고. 근데 이제는 고용보다 떨어지면은 경기를 부흥하되 너무 고용이 높으면 경기를 일부러 수축시키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왜냐하면 과거에 경제학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사람이 잊어버렸지만 70년대, 80년대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뭐 10%, 20%씩 인플레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경제학이 배운 것이 뭐냐 하면 너무 활황이 되면 인플레가 생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때서 활황을 안 하고 인플레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이 80년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 동안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생기면 활황이 되고 활황이 되면 인플레가 된다라는 그러한 뭐 법칙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 그게 많이 약화되고 심지어 깨졌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올라가도 인플레가 안 생기니까 올라가면 놔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고용이 조금 더 물가보다는 중요하고 그리고 고용도 더 잘 되는 거는 놔두겠다. 안 되면 부흥시키지만 잘 되면 그냥 놔두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아도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제가 너무 좋을 때 인플레가 안 생기더라 하고 하니까 당장은 최소한 5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현재가 올해 1년일 수도 있고 한 2, 3년일 수도 있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보겠다라고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2% 주위로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8월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올해만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과거 몇 년간의 평균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좀 그 더 얘기는 기간을 길게 보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4, 5년 동안 물가가 너무 낮았으면 앞으로는 더 올라가도 평균적으로 괜찮은 거죠. 그게 바꾼 것이 또 8월 달에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용과 인플레의 순서를 바꿨고 고용에 있어서 비대칭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플레에 있어서 과거를 좀 길게 보고 지난 몇 년간 인플레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인플레가 생기기도 괜찮아도 뭐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혹은 평균 물가 목표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네.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들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네.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물론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당히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난 4년 동안 뭐 예를 들어 남북 문제 같으면 과거엔 생각도 못하고 아마 앞으로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국민들을 뭐 좋은 의미로 그리고 나쁜 의미로 흥분시켰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도 그런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미국의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전이 되고 그거는 우리의 주식시장 경제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죠. 물론 그 중에 일부 이벤트는 한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파리 협약에서 나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계속 그 가솔린으로 하고 휘발유로 가느냐 아니면은 전기로 가느냐 수소로 가느냐도 다 다르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이 이제 도움을 받는지 하는 것들은 정책 하나하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정책 중에서 뭐 특정 기업 혹은 특정 기업의 특정 부분을 도움을 주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주가가 많이 출렁인 것도 사실이죠. 개별 기업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바이든 정권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 그 자체도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옐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고 그리고 그 돈을 재정을 많이 풀고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좀 끌고 나가고자 한다는 그러한 의도는 전 세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어려운 거는 어느 순간인가 미국이 우리가 2013년 5월인가요? 버난케가 뭐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거의 몇 개월 동안 세계 시장이 흔들렸듯이 미국이 다 좋아지고 나면 근데 그런 중계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나아져서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돈을 줄이겠죠. 근데 돈을 줄이면 돈이 미국에서는 줄이게 전 세계에서 줄 테고요. 그 전 세계에서 빨려 들어가는 돈이 문제는 전 세계 골고루 빨려 들어가지 않고 몇 나라에서 먼저 빨려 들어갈 겁니다. 돈이. 그래서 쓸려 나가는 거죠 돈이. 근데 그게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게 너무 안 쓸려 나가도 안 되지만 너무 빨리 쓸려 나가도 그 국가는 위기가 생기는 거지. 그 돈이 나가가지고 미국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미국으로 몰려가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갖다가 다시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 또 달러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한국에서 원화로 된 자산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야죠. 본사에서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 금융시장이 좋은 점은 외국에서 잘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돈이요. 나쁜 점은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못 나가게 하면 안 들어옵니다. 나갈 줄 알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배신하면 이제 국제시장에서 배신자로 찍히고 나부터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 이미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돈을 이제 빨아들이기 혹은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조심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